최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토보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보상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랑 LH공사의 관리감독이 낳은 어떤 최대 문제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 못했죠. 현실적으로 대토보상권을 법률적으로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기타 등등등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했어요. 다 했고, 심지어 LH공사의 그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국토부하고 LH가 한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반대했고 LH의 부동산 금융 파트에서는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한 어떤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고양 장항지구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국토부와 LH공사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 장항지구에서부터 대토보상에 대한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있었던 건데 그전에 있었던 거는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법 자체가. 그래서 법 자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 무시하고 고양 장항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LH에 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양 장항에서 레버리지가 일어났고 선지급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주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선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리파이낸싱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토지를 반환하는 현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금 10억짜리 지주들을 100명을 모아서 1000억의 대토를 신청해 놓으면 이걸로 900억 정도 이렇게 증권사에서 차입을 해서 각 지주들한테 70%를 선지급을 하고요. 20% 정도를 이자 등으로 깔아놓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버리고 사업비로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율도 올라갔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전환을 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을 LH가 주는데 LH는 현금에다가 플러스 이자 부분만 얹어서 주기 때문에 지금의 그 대토보상 레버리지를 일으킨 지주들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지금 전국에서 엄청 많은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했던 대부분의 현장에서 레버리지가 일어났고요. 불법이었습니다. 이것들이 LH공사, 국토부, 또 증권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지주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실 거고요. 대토를 주관했던 업무대행사들은 이미 잠적을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토보상을 처음 했던 평택브레인시티부터 해서 평택브레인시티, 경산대임지구, 대구 연호지구 요 세 군데 현장을 제외하고는 다 현실적으로 불법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다 썼거든요. 이 세 군데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토보상 자체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리스크도 적고 내가 보상금을 받을 거를 다른 데 쓰지 않고 개발될 토지로 내가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가 일단 적게 들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을 잘 하면 뭐 LH공사가 대토보상 용지를 나쁜 곳을 주진 않거든요. 바로 역 앞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렇게 뭐 주상복합단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대토보상이 순수 내 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대토보상 그 의도와 목적이나 어떤 대토보상의 원리 자체는 굉장히 지주한테 좋은 방법이다. 뭐 효율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리스크가 적은 수익률은 높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토보상 시에는 이제 세금 이연과 감면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업 방식이 뭐 조합, 리츠, 신탁 방식이 있는데 리츠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법인세가 이제 감면이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지주가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리츠를 배당을 받을 때, 개인한테 들어왔을 때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제 종합소득세는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법적인 부분도 역시 전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토보상 신청을 협의 단계에 처음 한 보름 정도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하다 보니까 대토보상 신청 마지막 날에 대토 신청 지주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요. 또 우편물을 못 받은 사람,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또 연락이 안 닿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토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한데 요즘에는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어떤 법무법인이 소송을 또 거기다 걸어서 좀 지침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토를 무조건 공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들어가고 나서도 남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행사에서 어떤 사업소에서 대토 보상의 기회를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용재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대토 보상을 신청하고 싶은데 업무대행사 없이 그냥 혼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쪽에. 저희는 이제 대토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업무대행사를 끼지 않고 본인이 대토 신청에 리츠 조합을 만든다, 또는 본인이 그걸 운영을 한다,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세무나 법무나 대토나 이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혼자 하시면은 오히려 손해가 더 커요. 반드시 물어보시고, 특히 세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세무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반드시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혼자 하시기에는 이게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선지급의 이력이 있는, 선지급의 경험이 있는 이런 업무대행사는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선지급의 이력이 있는 업무대행사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연락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린 상태예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실명을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들인지. 그래서 선지급의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선지급이 없는 대토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토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1년 후부터 현금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토지를 공급받은 순간부터는 이제 현금 전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토 보상은 토지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 중 현금 보상, 채권 보상, 대토 보상 중에 지주에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이 좋다. 다만 선지급은 꼭 피하셔야 되고, 내가 세금 감면이나 이연을 택한 다음에 근저당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순위에서 밀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채권 보상을 신청하시고 세금 다 납부하시거나 감면 선택하셔서 대토 신청을 하셔서 훌륭한 좋은 업무대행사를 선택하셔서 나중에 분양이나 임차까지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대토 보상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대토 보상의 경험이 없는, 대토 보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근데 대토 업무에, 리츠 업무에 경험이 없는 법무법인들이 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치과 의사한테 가서 피부과 진료를 받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토 보상이 경험이 없는 법무법인한테 의뢰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지급 이력이 없는 업무대행사, 특히 리츠의 경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양, 임차까지 다 해본 업무대행사를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